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비빔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십수년간에 이슈가 됐던 어떤 책들이라든가 개념들,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릿이라는 거는 아예 거의 뭐 책 속에가 들어와 있고,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것도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거의 들어와 있고,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글래드웰, 우리 얼마 전에 했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구라든가 개념들이 마구마구 비빔밥처럼 버무려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 원제가 Barking Up the Wrong Tree라는 제목인데, 헛다리 짚기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에 관해서 헛다리 짚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책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 발칙한 성공 비법이라고 만들었는지 뭐 별로 좋은 제목 같진 않아요. 일단 책은 이제 성공에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일종의 이제 결과주의다, 그런 얘기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과거를 소급해서 그랬기 때문에 성공했어. 근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도 다 똑같잖아요. 주변에 보면 뭐, 아유 걔는 뭐 애가 원래 도끼가 있었어, 성공할 줄 알았어.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걔는 도끼가 있어가지고 범죄자가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성공 법칙 따윈 없다, 이런 얘기고,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에 맞는, 그리고 그것도 어떤 그 때에 맞는, 그 맥락에 맞는 그런 성공 방식을 취하라. 이게 자기만의 성공 방식을 이제 취하라.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챕터는 모범생과 반항아 중에 더 성공하는 건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모범생들이 성공을 하겠죠.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수석, 차석 졸업생.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 아니라 완전 탑이죠, 그죠? 수석, 차석. 이들의 이제 진로나 앞으로의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봤더니 90% 정도는 전문직으로 갔대요. 그 중에 이제 40% 정도는 고소득, 역시 수석, 차석답게 전문직 그리고 고소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거나 뭐 사회를 움직이고 거기까지는 안 가도 자기의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은 빵입니다. 빵. 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어떠한 조직에서의 어떤 수능, 이런 것들의 능력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서 쓰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그 모범 답안,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점수를 받는 데는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단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지향적이고 해서 그냥 그만한 나름대로의 뭐 생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는 생활을 하지만 대단히 사회를 위한 혁신이나 업적을 남기는 경우는 빵 퍼센트랍니다. 빵 퍼센트. 그에 반해서 이제 반항아 또는 비여과형 리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이제 다 여기서 걸러주고 여기서 걸러주고 여기서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건데, 뭐 처칠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이런 분이죠. 또는 아웃라이어.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죠. 말콤 글래드웰의 아주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전 과목을 두루 이렇게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뭐 깊게 파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조직에 있어의 모범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이외에 뭐 반항아라든가 어떤 비여과형 어떤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후자에 속하는데 전자처럼 모범생처럼 활동하려고 했다가는 힘들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 에너지 덩어리, 뭐 위험 감수자, 뭐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과 카리스마, 끝없는 야망, 뭐 저돌적이고 휴식을 모르고, 일종의 정신병에 있어서의 조증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혁신가들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엄격한 제도권 있죠. 제도권에 순응하려 하면 할수록 인생에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 거죠.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무한한 가능성, 증폭제, 이런 것들을 억누르다 보면 계속
그냥 어색한 모습만 보이고 그 장점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그 조직 안에서의 규율 같은 데 순응하면서 일종의 모범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만들어 나갈 그런 유형인지, 또는 어떤 독특한 분야에 나만의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에너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퍼부어서 그곳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모범생만을 선호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들이 더 승승장구한, 보면은 막 자기 이익을 막 챙기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 이속을 챙긴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선한 사람들의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자기 이속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어요? 남들도 뭐야, 나도 계속 손해만 볼 수 없어, 따라하겠죠. 그러면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병든 사회. 병든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번영을 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다 줄을 공정하게 서면 누구나 다 아무 문제 없이 줄을 서잖아요. 근데 저기서 새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아니, 어떤 놈이 또 새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몰도바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몰도바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 그래서 거기는 젊은 의사한테는 진료도 안 받는데요. 저 사람은 분명히 돈으로 학위를 샀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나라의 그 행태를 보면서 놀라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저신뢰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니까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자기 입속이 무슨 뭐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굉장히 그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흔히 이제 주는 사람들, 남들을 위해 도와주거나 뭐 퍼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성공 점수의 최하위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 의아해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최하위가 기본인데 퍼주는 사람인데, 최상위를 보니까 최상위도 똑같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뭔가 퍼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주변에 병적인 기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 같은 느낌? 뭘 안 주면 막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 이제 가족들만 엄청 고생시키고 자기만 밖에서 행세하고 다니는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기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는 것도 뭔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그런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거지 동일한 기버로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이제 뭐 이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이 있는데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 게임을 단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출전을 합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거기서 1등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 팁 포 텟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우승을 해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일단 호의를 베풀어요. 상대가 호의로 나오면 자기도 계속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보복으로 나오면 자기도 보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팁 포 텟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이 항상 결국에 궁극에는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버라든가 이런 뭐 매처, 그러니까 기버는 주는 거고 매처는 계산을 하는 거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를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속만 챙기려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결국의 승자는 티포텟 전략이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면 뭐냐면, 일단은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의와 친절로 나오면 똑같이 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테이커,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나오면 나도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조건 호의로 다가가고, 호의는 호의에, 보복은 보복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에도 적용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트 연구라는 게 있는데, 기버들이 왜 끝까지 궁극에는 성공하는가, 이걸 이제 밝힌 연구예요. 그러니까 기버들은 일단 호의를 주니까 처음에는 잠깐 손해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버들,
기버와 기버끼리 만나고, 또 매처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버를 알아보죠. 매처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버를 보호해주죠. 매처들은 테이커를 엄청나게 응징합니다. 저런 나쁜 놈 하면서. 기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테이커가 테이커로 나오면 자기도 거기서 테이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버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게 되면 매처와 또 다른 기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궁극의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해내는 그릿이냐 또는 전략적 포기냐. 그러니까 책을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분법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릿과 포기, 이걸 이제 대립적인 관점에서 나는데, 사실 그릿은 포기하고 대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릿이 뭐냐면, 이 그릿 책도 이제 조만간 한번 다뤄볼 텐데, 이제 성공과 성취에는 재능보다는 투지, 어떤 열정과 뭐 끈기, 이런 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있어서의 내면적인 역할, 그게 이제 그릿이라는 거죠. 근데 그릿이라는 게 막연한 포기 없는 무대포 전략은 아니에요. 그릿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뭐 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략 속에서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나의 그 열정과 끈기, 투지를 보인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포기 안 하고 평생 그냥 한번 결정했으면 그걸로 쭉 간다, 이런 게 그릿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요 챕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각 지식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낙관하는 성향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별도로 다뤘잖아요. 끝에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게임으로 이해하고 게임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에서 이제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탈출한 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이 하나의 게임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서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내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승리를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봤을 때 작은 승리에 기뻐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큰 승리를 획득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승리에 만족하고 환호하는 이런 태도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략적 포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포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포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왜냐면 이건 약간 반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인생은 일종의 이제 실험인 거죠. 특히나 이제 20대 때 많은 시도를 해보는 자체가, 그러니까 시행착오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의 배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포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 자체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능력이 있고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직접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젊은 시절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봐서, 그러니까 그 해볼 때의 그 상태는 뭡니까? 그릿의 상태로 투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으네? 빨리 포기하고 실험을 많이 하라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포기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본 과정에서 행운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게 그냥 있는다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관점에서,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거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지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네 번째는 실력과 인맥 중 무엇이 더 결정적인가. 자, 외향적 사람과 내향적 사람, 여기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일단 외향적인 사람이 먼저 나와요. 외향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고 행복감이 높은 편이래요. 매우 외향적인 인구가 한 16% 되는데, CEO 최고 경영자에는 60% 정도가 매우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으면 뭡니까? 뭐야, 난 외향적이 아닌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근데 바로 이제 또 반전이 나오죠. 최고의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까 최고 경영자의 60%가 매우 외향적이라고 했죠. 근데 전문가의 90%가 내향적입니다. 아주 최수준급 운동선수, 뭐 음악가라든가 예술가,
90% 이상이 내향적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외향적으로 맨날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다니고 언제 연습하고 언제 훈련합니까? 우리 뭐 1만 시간의 법칙 언제 1만 시간 채워요? 안 되죠. 학업 성취도 다 내향적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높게 나타난다. 창의적 천재 또는 뭐 천재 투자가 다 내향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뭐 외향적, 내향적 뭐가 뭐 절대적으로 좋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외향적, 내향적도 사람마다 그 안에 음양처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확연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성향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많다 하면 그런 장점들을 외향적인 것에서도 취하고 내향적인 것에서도 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5번은 자신감은 성공의 전제 조건인가? 때로 독이 되는가? 자신감은 성공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아본 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감 자체가 어떤 본질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다 이게 무슨 이양 대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양 대립은 좀 애매한 게, 과잉 확신은 자신감하고는 다르죠. 자신감은 뭔가 그래도 실력과의 어떤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자신감이고, 과잉 확신은 그런 게 없죠.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비평가가 돼요. 처음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거의 어렵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우월감, 자신감, 우월감 또는 열등감, 이런 것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죠. 조금 잘 될 때에는 굉장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정말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순간에 연속적인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아주 열등감에 계곡에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삶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혼을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그 배우자, 연인, 아내가 나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했어요. 뭐 그냥 뭐 좀 멋있네, 뭐 말 자체만.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느끼는 거죠. 이게 꼭 그 아내 이런 걸 떠나서 연인 또는 이제 우정도 될 수 있죠. 진정한 우정. 어떤 내가 열등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내가 혼자 뜬구름 타고 막 날아다닐 때도 나를 객관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는 이러한 우정 또는 연인, 이런 것들, 사랑과 우정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6과 7은 같이 묶었는데, 워커홀릭과 워라벨, 성공은 누구의 편인가?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챕터로 묶었는데, 자, 워커홀릭, 워라벨, 성공을 누가 할까요? 워라벨이요? 워라벨은 성공을 못하죠. 워라벨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지금 성공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드 아니에요? 그리드. 열정과 끈기, 투지, 그다음에 1만 시간의 법칙. 아니, 워라벨을 하면서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워커홀릭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슴이 뛰는 일,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일, 막 꼴리는 일, 왠지 모르게 내 저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일에서 워커홀릭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릿을 발휘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런 일에는 아무리 워커홀릭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성공하는 거고, 또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더 가슴 뛰는 또 워커홀릭을 하게 되고, 또 행복과 충족감이니까 뭐예요? 성공의 이제 순환, 선순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가 싫어하는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의무적으로 워커홀릭이 되면 이거는 이제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거야. 늘 피곤하고, 피곤한 걸 떠나서 그 생명력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 있죠. 그냥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게 사실 어떤 개인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변화 속에서 나온 니즈죠, 니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무 시간이 과도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뭐 출산율도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일반적인 뭐 대부분의 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워라벨을 준수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이제 워커홀릭으로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 자, 이 책의 요지를 한 문단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 성공에 대해
나만의 정의를 내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하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책 보면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저 책 보면 저 책이 맞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결정권을 가져간다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그냥 뒤만 쫓는, 결승선에 절대 도착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예요? 결승선이라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행복한 게 뭐지? 그거를 찾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 그거는 결승선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최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의 요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의 성공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라. 성공에 대해서 최근에 우연스럽게 몇 권의 책을 살펴보게 됐는데, 성공에 대한 건 그만 찾아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책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